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간추린 고용 뉴스로 시작합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지난해 대학생 17,000여 명이 졸업 요건을 채우고도 졸업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문위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사 대상 148개 대학 중 졸업 유예제를 운영하는 107개 대학에서 17,000여 명이 졸업을 유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졸업 유예를 인정하는 학교 중 70개교는 졸업을 미룬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을 듣도록 해 모두 35억 원의 등록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졸업 유예생들에게 강제로 등록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 서류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3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이는 기업 인사 담당자 3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입 지원자 1명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데 평균 1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지원 직무 관련 경험, 보유 기술과 교육 이수 사항, 전공, 보유 자격증 순이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의 호감을 사는 자기소개서 유형은 간결하고 명확한 자소서가 1위에 올랐습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가리켜서 법조 3륜이라고 합니다. 법조를 지탱하는 세 개의 바퀴라는 의미인데요. 이 비리 척결의 최후보로인 이 세 개의 바퀴가 약속이나 한 듯 돈 앞에 삐걱거리면서 사법 정의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정은호발 법조 비리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될 때까지만 해도 법조계는 단순 일탈 정도로만 바라봤습니다. 얼마 안 돼 이번엔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친정에 불려왔습니다.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이게 참담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 주식 대박 의혹의 주인공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특임 검사팀까지 꾸려 제19 수사에 나섰고 현직 검사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진경준의 넥슨 주식 취득 과정의 진상과 천암의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 용역 수주, 차명 금융거래, 넥슨 김정주로부터의 여행 경비 지원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비위의 바통은 사법부가 이어받았습니다. 정은호 전 대표로부터 고급 차에 돈까지 받은 혐의로 김수천 부장판사는 구속됐고 대법원장은 10년 만에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법관이 지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 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나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함, 실로 참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폰서 검사의 민낯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판검사 징계 사유를 봐도 금품과 향응 수수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양형 선고의 재량권을 가진 법원. 법조계는 그때마다 뼈를 깎는 자성을 다짐했지만 법조 3륜의 막강한 권력은 돈의 유혹에 힘없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결함이 밝혀진 직후 글로벌 250만 대 전량 신제품 교환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고객 신뢰 확보가 가장 큰 명분이었는데 실제로는 애초부터 부분 교체가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리콜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불량 배터리만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새 제품 전면 교체인지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난 2일 250만 대 전량 교환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단순하게 배터리만 교체한다든가 이거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금전 규모하고 상관없이 고객의 안정과 품질, 그다음에 고객 만족 이런 차원으로 응대를 해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인데 또 다른 속사정도 있었습니다. 초기엔 부품 교체도 검토했지만 노트7의 설계상 특수성 때문에 해체 작업이 더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노트7은 배터리 일체형이기 때문에 제품 해체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정이 자동화된 조립 공정과 달리 250만 대 제품을 무더기 해체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제품 뒷면을 철판이 아닌 글라스로 제작한 점도 부분 교체를 포기한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AS 차원의 소량 교체야 문제가 없겠지만 제품 해체를 위해 커버를 벗기는 과정으로 대량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 글라스가 휘거나 깨지는 현상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성전자 측은 해체 후 재조립을 사실상 포기하고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불량품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불량 제품은 폐기하고 정상품으로 판별된 제품은 중고폰으로 판매하는 방법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새 것과 다름없는 중고폰이 대량으로 풀릴 경우 그 시기와 가격을 놓고 삼성전자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원사들에 권고했습니다. 경총은 근로자들에게 재충전 시간을 보장하고 추석 연휴 대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2일과 13일은 주말과 추석 연휴 사이에 있어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경총은 연차 휴가 사용률이 60%에 불과하다며 회원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경찰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인증샷을 찍자고 하는 외국인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경찰과 인증샷을 찍기도 한 이 남성은 자신 역시 경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박현우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파출소로 외국인 남성이 들어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며 한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지 바디랭귀지까지 동원하더니 이내 한 경찰관과 어깨동무를 하고 포즈를 취합니다. 외국인 한 분이 들어오셔서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직원들하고 사진을 한 컷 더 찍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경찰관과 인증샷을 찍은 남성은 40살 미국인 제이슨 윌러비 씨로 현직 미국 경찰관입니다. 군 관련 지원 근무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는 해외여행이나 근무 중 현지 경찰관을 만나면 이번처럼 먼저 다가가 인증샷을 찍자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Mainly just kind of a reminder of how different we look and how different our uniforms may be, but that really at the core we're a brotherhood. We're very much the same in what we do and what we carry out. It's just a matter of respect.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각국의 경찰관을 지켜봐온 그의 눈에 비친 한국 경찰은 어떤 모습일까요? Drunk individual who was pretty highly intoxicated. So in dealing with it, they were extremely professional. There was nothing excessive. They were doing their best to escort the person. And I feel like these guys are on the sidewalks, on every corner, wherever you're going, really providing a sense of safety and security.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제복을 입고 일하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업무에 임하는 경찰관들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제이슨 씨는 말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요즘 상조업체 광고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 이면에는 폐업을 하는 업체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업계는 3년 이내에 절반이 사라지고 40여 곳만 남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입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김포의 한 상조업체 건물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47살 A씨. 상조회사 대표로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는 유서에서 갑작스레 폐업으로 고객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회원수가 8만 7천 명에 달하는 업계 15위권의 중견회사였지만 경영난을 겪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5월 300여 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220여 개로 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국내 상조업계는 회원수가 5만 명 이상인 23개 업체가 전체 가입자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영세 상조업체가 난립하자 올해 1월부터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렸고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을 넘겨받은 업체가 원래 업체에 해약 환급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 이전에 인수합병된 상조업체의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아 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납입한 돈의 절반만 받아도 다행이라는 분위기. 업계에서는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3년 내에 현재 영업 중인 업체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어 가입 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학벌보다 능력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인적 자원 개발은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원 개발이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서울 코엑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의 최신 동향과 기법을 파악하고자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인적자원 개발은 단순한 직무교육을 넘어 조직, 사회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훈련으로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꼽힙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의 달 20주년을 맞아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주제로 제10회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하나가 능력중심사회 구축인데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이 국제적 추세, 국내 동향 같은 것을 관계되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공유하고 서로 배우는 그런 장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적 경제 침체 상황에서 주력 산업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 인재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기조 강연에서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소 이사장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연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10회째를 맞아 더욱 다양한 강연과 행사로 구성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낱말 읽기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어울리는 수식어와 단어를 연결하면 됩니다. 먼저 화려한과 고단한이라는 수식어가 있고요. 싱글과 부부가 있습니다. 박송희 아나운서는 어떻게 연결하고 싶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화려한 부부보다는 화려한 싱글이 어울릴 것 같고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부부가 좀 더 챙길 게 많으니까 고단하지 않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답을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그 반대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1인 가구 500만 시대, 고단한 싱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핫키워드는 화려한 싱글은 없다, 싱글 푸어입니다.
네, 싱글 푸어라니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인 가구 하면 뭐 화려한 싱글, 골드미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한 골드미스는 화려한 싱글의 상징과도 같았는데요. 하지만 1인 가구의 실상은 이와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생활 실태 조사를 활용해서 청년 부부와 청년 싱글 가구의 경제력을 비교해봤는데요. 전체 가구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청년 싱글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67.6%인데 반해서 청년 부부는 132.3%였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은 22.4% 대 78.1%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싱글보다 부부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주거에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가진 비율이 달랐는데요. 청년 싱글 가구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1.6%에 불과하지만 부부가 함께 사는 다행 가구가 집을 보유한 비율은 평균 60에서 76%로 6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집이 없는 싱글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요? 청년 1인 가구의 45.2%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유 재산은 적고 지출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예전에 왜 어른들이 결혼을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셨는데요.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싱글들이 돈을 못 모으고 있는 게 맞나요? 네, 결론적으로는 어른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는 소비 성향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 성향은 80.3%로 전체 가구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쉽게 하면 100만 원을 벌면 80만 원 정도를 쓴다는 건데요. 유일하게 소비가 늘고 있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싱글들은 주로 어디에 돈을 쓸까요? BC카드가 분석한 1인 가구 소비 트렌드를 보면 외식, 식료품이 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재료를 사기보다는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 뒤로는 의류, 잡화나 뷰티, 문화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그냥 나가는 돈이 많은 것 같은데요. 화려한 싱글이 허울뿐이었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도 고려해 볼 만한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요즘은 미혼이란 말 대신에 비혼이란 말이 대세가 된 것 같은데요. 비혼은 본인의 의지로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으로 미혼보다 자발적인 싱글을 가리킵니다. 이 비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건데요. 2011년부터 올 초까지 SNS와 블로그에서 비혼을 언급한 횟수를 살펴보면 2011년 2,453건에서 2015년에는 13,037건으로 5배가 급증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집계된 수치만 19,730건으로 5년 만에 704%나 증가했습니다. 네,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곧 결혼이란 말도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은데요. 결혼하면 사랑을 떠올리는 연관 횟수는 2013년 13만 1,031건에서 지난해 11만 9,072건으로 2만 건가량 감소했습니다. 대신 급증한 연관어들이 있었는데요. 현실적, 스트레스, 경제적 등이 있었습니다. 결혼 연관어로 스트레스는 지난해 4,797건으로 2011년보다 3배로 뛰었고요. 현실적이라는 단어는 지난해 6,587건으로 집계가 돼서 2011년보다 무려 213%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인 단어는 2011년 6,693건이었다가 지난해 7,690건으로 소폭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부정적인 연관어가 증가한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싱글은 부부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곧 1인 가구 600만 시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가족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기본 단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1인 가구는 주택이나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가 힘든데요. 급변하는 인구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도입해야겠습니다.
네, 얼마 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서 난임 시술 지원과 육아휴직 확대를 약속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 먼저 낳을 수는 없겠죠. 학창 시절에는 캠퍼스 푸어, 직장인이 돼서는 워킹 푸어, 결혼기에는 싱글 푸어 아니면 웨딩 푸어로 푸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의 핫 키워드 싱글 푸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인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